혹독한 군사 독재 시절 국민들은 숨죽이며 살았다. 정치적 암흑기 속에 3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이른바 삼김이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2013년 갈 곳을 잃은 국민들은 급한 나머지 마을에 사는 삼김을 다시 소환했다. 이제는 삼김 시대. 네, 도봉구에 사는 40대 남자들의 유쾌한 이야기. 과연 유쾌하기만 할까요? 이제는 삼김시대 3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놀이아빠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떡볶임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친김 시연입니다. 네, 오늘은 순서를 바꿨어요. 양반김 근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다들 오기 전에 제가 딱 오니까 저녁 대신 피자하고 뭐 스파게티 이런 거를 40대 남자 우리 락 PD님까지 총 4분이서 그런 걸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조지아 커피를 못 먹으니까. 그죠? 저희가 매번 촬영할 때마다 우리 PD님께서 조지아 커피를 캔으로 공수해 주셨는데 그게 뉴스를 보니까 뭐 이상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 안에서. 영지버섯 비슷한 게 나오던데. 네. 다들 건강은 괜찮으시죠? 아, 저는 커피 안 먹었습니다. 아, 그때 안 드셨어요? 네. 맥주에 타서 드셨는데. 아유, 먹었네요. 금방 밝혀져요. 근희님 마이크에서 손을 떼시고 네. 노래방이 아니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적절한 지적이었어요. 네. 귀가 떨어지는 줄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아, 되게 하도 이렇게 내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보니까 제 소리가 좀 멀리 들리더라고요. 오늘 좀 얼마나 가까이 다행이냐. 들려고. 자기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서. 네. 이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좀 이야기해 주시고 심심하면 심심한 대로 또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저는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8월 15일 광복절 끝나고 16일 날 그 대구 경북 지역이 37도가 넘어가서 폭염주의가 막 발령되던 날 경주에 있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들과 같이 갔고요. 작년에 대마도를 함께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후속 모임을 한번 갔다 왔고요. 역시 놀던 사람들이 잘 논다고. 아, 그죠?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놀다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더 놀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녀와서 이틀 밤새고요. 네, 또 서류도 제출할 거 있어가지고 또 어저께는 또 날밤 새고 경주 다녀온 대가로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풀렸더라고요. 더위가 한풀 꺾여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그래도 아무리 여기가 서울이긴 하지만 조금 선선한 그런 기운이 있더라고요. 네, 숨 쉬는 거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네. 오늘 정말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네. 같이 느끼니까 좀 이상하다. 네가 마신 그 공기 나도 마셨어. 뭐 이어서 저는 최근 한 주가 갑자기 좀 소란스러워졌어요.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3기 마을 미디어 교육이 좀 있는데 사기를 저희 쪽에서 좀 다시 신청하는 바람에 그거 준비하느라고 약간 좀 바빴습니다. 다행히 사업계획서는 어제 제출이 됐고요. 결과가 8월 26일 날쯤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발표가 되면 사기 모집 광고를 저희 라디오 방송에서도 한 번 더 소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미디어를 같이 공부하고 저희 지금 하는 방송처럼 방송도 해보고 이런 그렇죠. 교육들인 거죠. 네. 네. 재밌겠네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좀 아파요, 목이.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좀 굵게 나올 수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 혹시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예. 죄송합니다. 계속 목을 이렇게 막 잡아서 일부러 소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네. 그 목 내가 만져줄까? 네. 예, 떡볶임 써니는 좀 심심했습니다. 왜냐면 요새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는 게 재미인데 휴가철이라 같이 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예, 뭐 동네 카페도 휴점인 곳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같이 놀 곳과 놀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아주 매우 심심했던 한 주였습니다. 경주에 내려가 있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뭐 하냐고 어디 있냐고. 시연님한테 전화 왔어요? 저한테요? 네. 아니요. 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아내분께서 종종 제 페이스북에 목소리가 좀 변했죠. 네.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마을 이야기 조금 저희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우리 써니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마을 삶에서 나는 마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40대인 우리들은 어떤 재미를 갖고 있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삼김은 누구인지 뭐 이런 것까지 과감한 제안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하고 이어서 다른 이야기 좀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해주신 우리 써니님 이야기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을에서 나는 뭐 얘기 먼저 좀 해주실까요? 사실은 나에게 마을인 거죠. 네. 나에게 동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동네는 놀이터죠. 예. 저번에 1회 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김은 뭐 동네 언저리에서 노는 40대 아저씨들인데 그 놀이터, 언저리의 놀이터, 나에게 바로 동네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떡봉김 써니입니다. 제가 조금 쉬운 질문 먼저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드리면, 마을이라고 했을 때 그 지리적 규모, 지리적 범위가 어디 정도까지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구체적으로 저희 다 도봉구가 어딘지 다 아시니까, 지명을 말하시면 아시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여서 뭐 지역을 떠나겠지만 그날 내가 갈 수 있는 거리,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어차피 놀이터 혼자 노는 건 아니니까 그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있는 곳, 어디든지 만날 수 있어서 갈 수 있는 곳. 예. 써니님 놀이터죠. 오토바이 예. 타고 다니잖아요. 예. 한 100km 넘게 갈 수 있잖아요. 100km를 넘을 수는 없어요. 예. 기름이 떨어져요. 큰일 나요. 그거 100km 넘게. 그러면 뭐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도봉구 뭐 행정구역상 도봉구 전체 뭐 그냥 다 그냥 뭐 마을이다. 도봉구일 수도 있고요. 네, 노원구 아니면 강북구도 강북구. 가까운 곳에 네. 갈 수 있으니까 강북구가 될 수도 있죠. 네, 마을의 범위가 노원구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요. 없어서 네. 예.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예, 마을이라고 생각한다. 네. 근희님은 어때요? 네, 저 그때 상황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술자리가 있거나 그럴 때는 아주 수유가 가깝게 느껴지죠. 수유역? 네, 수유역 쪽에 또 쿵짝쿵쿵쿵쿵 하는 거, 아주 화려한 네온사인 이런 게 막 끌릴 때는 수유고요. 수유역. 네. 네. 도봉구는 없나요? 도봉구는 그냥 간단하게 아는 사람끼리서 이제 빈대떡이나 좀 먹고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가끔 우리 또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본 행사 끝나고 나오는 그 뒷타임 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상하게 회의만 하면 정신줄을 놓게 돼가지고 이제 먹을 때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럴 때 그거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데려갈 때, 가빈이를 데려갈 때, 저 지난주에서 또 실명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데려갈 때는 좀 더 좀 우리 앞산도 있고요. 저쪽에 방학동에 있는 근린공원이나 뭐 이런 쪽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또 제가 일을 하는 건 또 창동이니까 또 주민들 일과 같이 연결되는 창동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도봉동은 근희님 네. 근희님 생각으로 도봉동 아니면 신창동을 네. 마을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창동은 좀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네, 창이동, 이상하게. 상삼동 네. 이쪽은. 도봉동은 그래도 여름 내에 이렇게 막 시원한 계곡이나 이런 거 생각할 때 평소에는 생각 안 나다가 그런 거 나면은 꼭 제가 이제 셀프샷을 찍어서 올리죠. 괜히 또 자랑하고 싶어서. 네, 우리 동네는 이런 데도 있다. 여름에는 네. 도봉동에 있는 무수골 이런 데까지 마을 내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셀카를 한번 올렸더니 사람들이 얼굴을 치우라고 그냥 공에 찌든 얼굴이 그냥 도봉구의 좋은 경치를 가리고 있다고 하도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꿋꿋이 제 얼굴을 담아서 올릴 겁니다. 네. 그 마을이 좀 꽤 넓으시네요. 그 목소리는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약 먹을게요. 예. 마을은 저에게 있어서 마을은
그 슬리퍼나 러닝 셔츠 바람으로 나다녀도 될 만큼 별로 그 내색이나 그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좀 시크해지는 네. 뭐 그런 곳이 마을의 느낌. 그 마을에 안 살아 참 다행입니다. 아니, 슬리퍼는 이해가 되는 러닝 셔츠는 요즘 러닝 셔츠도 아주 네. 멋있게 나와요. 아, 네. 네, 뭐 색별 러닝도 있고요. 뭐 러닝 셔츠라 해가지고 뭐 5, 60대 아저씨들이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입는 그런 상의 버전은 분명히 아니죠. 네네. 몸매가 그 정도로 뒷받침이 되냐는 이제 별개 문제고 그만큼 이제 가벼운 차림이어도 좀 무탈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이제 마을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다니실 수 있어요? 동네 동선으로 따지면은 한 500m? 500m? 네, 그러면 지금 이곳은 마을이에요? 아니죠. 녹음하고 있는 네. 창동은 마을은 아니시고. 네. 네. 5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심리적 거리인가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500m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돕고자 말씀드린 거고 도보로 걸어서 따지면은 한 5분에서 10분 내외의 변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 이상은 저도 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각자 느끼는 바가 좀 다르네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뭐 좋아하는 사람, 놀만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범위가 좀 굉장히 넓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시연님은 500m에서 550m 그 사이 정도, 500m 그렇죠. 정도까지 슬리퍼와 요즘 유행하는 민소매 셔츠를 네.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생각만 해도 그래서 저번에 끔찍합니다. 미아 삼거리까지 추리닝 바람을 미아산 거리는 한 1, 2km 될 것 같, 2, 3km 될 것 같은데. 네. 꽤 멀죠. 먼데 네. 쓰레빠 신고 오셨잖아요. 슬리퍼 신고. 네. 비속어는 좀 혹시 몽유병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그날은 좀 약간 제 마음이 좀 거기까지 좀 솟구쳤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뚝섬까지 가더니 네, 그럼 다시 우리에게 마을은 뭐 마을에서 우리는 뭐 이 이야기 조금 해주시는데 아까 우리 써니님은 뭐 놀이터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네. 뭐 좀 더 얘기해 주셔도 좋고 다른 분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뭐 조금 더 얘기하자면 네. 놀이터가 그런 어떤 지리적 공간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는 느낌은 제가 보통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모든 제목이 우리 동네 놀이터거든요. 우리 동네 놀이터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놀이터는 인물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령 뭐 외계인이 등장을 하고요. 아니면 숲 박사, 뭐 숲을 잘하시는 분, 아니면 복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요런 게 이제 다 놀이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놀이 공간에서 노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의 마음 안에서 노는 게 제일 재미있다. 사람과 같이 얘기하면서 그 사람하고 소통하면 놀이. 요게 제 놀이터죠. 마을이고. 사람이 있어야 마을인 거죠. 저한테. 맞아요. 놀이터가 몇 개 정도 되세요? 주요 놀이터는 한 뭐 두세 군데 있고요. 많지는 않네요. 그 외에 이제 놀이터가 많죠. 이제 주로 만나는 놀이터가 있는 반면에 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놀이터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놀이터가 있고요. 그 정도죠. 그 비슷한 느낌은 저도 알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뭐 업무적으로 맺는 관계에서의 그 사람들과 이거 오줌 소리 아닙니다. 진짜 재미나게 노는 사람들의 관계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미나게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고 또 관계를 또 밀착시키면 더 재밌어져요. 갈수록. 네. 누가 놀아줘요? 그럼요. 누가 저 놀아줘요? 이래봬도 지난주에 방송해드렸는데 300번. 선보는 여자분이랑 저는 동네에서 그 지역 마을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죠. 복지관에서 있었으니까. 근데 퇴근 시간만 끝나면은 이제 다른 지역을 갔었잖아요. 가기 전에 뭐 5개, 6개 구를 지나서 한강을 지나서 가야지 우리 집이 나왔는데 그때는 집에 도착하면 깜깜했죠. 깜깜하니까 동네는 그냥 자러 들어가는 곳, 쉬러 가는 것, 뭐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내가 맨날 그
지역 일을 한다고 사람들 자원봉사 모집하고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는 관심을 안 갖는 거는 참 그래도 이게 모순이고 자기 기만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동네를 이렇게 쫙 돌아다녀봤어요. 그 동작구 쪽에 지었는데 동네도 그 동네도 되게 재미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또 복지관에서도 아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학교 운동장에서 축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곳과 멀어지니까 이게 나에서 이렇게 생활 속에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요즘에는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가서 옆집 사람한테 인사를 하지 않거나 밑에 사람한테 인사를 하지 않으면은 또 그와는 또 섬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좀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봐야겠구나 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죠. 일하는 곳과 삶이 있는 곳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요동치지 않으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동네에서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밥을 얻어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재미있는 얘기도 생기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인사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면서도 또 관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사를 한다라는 건. 근데 문제는 요즘은 인사라고 하는 그 관점이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인사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알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요즘의 인사는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어떤 불편한 것을 얹어주려고 하나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마을에 이제 조사를 하러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인사를 좀 몇 번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만 한 분이 나 당신 모르는데 왜 인사를 하냐고 되려 저한테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까 생각을 했더니만 최근에 저희 마을에 작년에 재건축 문제로 좀 시끌시끌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주민들 간에 이제 불신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젊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또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러 다니나? 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사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왜곡하면서 받아들이는 환경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네. 참 어르신은 옛날에 좀 더 이웃하고 잘 지내던 시절을 또 사셨을 텐데 그렇죠. 지금보다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더 멀어져 있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14층에 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타면 그냥 제가 무조건 다 인사를 해요. 처음에는 어떤 아저씨는 자기한테 인사하는 걸 너무 낯설어해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다 말고 뒤로 뒷걸음져서 왜 인사하지 젊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체로 서로 인사하면서 짧은 안부 정도는 묻고 동네 꼬마 아이들하고는 뭐 방학 때 뭐 했는지 뭐 이런 것도 묻고 이것저것 네 그러는 사이죠. 왠지 네. 정중하게 인사하면 뭐 도를 아는지 물어볼 것 같잖아요. 아니면 뭐 전도를 하던가. 그죠. 요즘에도 예. 아파트에 전도하러 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예, 네.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또 요즘에 또 많은 활발한 움직임을 하고 계시니까. 네. 사실은 이게 일종의 벽이잖아요. 근데 벽은 도미노 같은 벽인 것 같아요. 누군가 먼저 하나 깨면 자연스럽게 지금 쌓여있던 벽이 쉽게 깨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그 벽을 깨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매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처음이니까 그거 스스로가 지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일 생각이 좀 듭니다. 시연님 요즘에도 그 초인종 누르고 인사 찾아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도망가는 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도망가는 게 차라리 날 텐데 사실은 그냥 얼굴 초인종을 들이미니까. 처음부터 누르진 않아요. 네. 몇 번을 이제 간곡한 어휘로 인사를 드리죠. 음.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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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 느낌. 안에 사람 계세요. 또는 주인장 계세요라고 이렇게 여쭤보죠. 근데 대답이 잘 없으세요. 이 목소리가 요즘같이 여름철에는 문을 다 닫아놓고 사세요. 또 에어컨을 트니까. 네. 그러니까 실내 안에서도 약간의 소음이 있으니까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초인종을 눌러보죠. 그러면 초인종을 누르면 분명히 사람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대답을 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먼저 창문이나 이런 걸로 이제 흘게 먼저 보시는 거죠. 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인지를 좀 하시면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죠. 안에서 소리가 들리길래 네. 계세요. 좀 마을 주민인데 네네. 잠깐 인사차 왔습니다. 전해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죠. 마을에서 이런 일들을 좀 준비 중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라고 했더니만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30초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저에겐 30초도 큰 시간이랍니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 제대로 받으셨군요. 상처라기보다는 벽을 한 번 깨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사실은 그 벽을 제가 깼다면 다른 누군가가 또 마을 일을 할 때 전달을 할 때 손쉬울 텐데 하나 되게 애처로운 게 뭐냐면 저희 마을에는 반장님이 계세요. 네. 여러분들 마을에도 반장님이 계실 텐데 예전에는 반장님들이 마을의 소식이나 알림이 있으면 집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눠주거나 그러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문 밖에다가 전달할 것들이 있으면 던져놓고 가세요. 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냥 내 역할은 당신의 집 앞에만 전달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의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 간에 신뢰를 얻는 과정들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걸 반증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죠. 성금 거들어 다니시기만 하고 그렇죠. 적십자 회비 내달라고 얘기하고. 네. 좀 안 좋은 내용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닌데 그게 사람들을 또 불편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저 어릴 때는 반상회 이런 거 해서 저희 집에도 네. 오시고 뭐 저희 부모님 딴집 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반상회가 아예 불과 몇 없어졌죠. 년까지도 네. 했었죠. 한 6, 7년 전까지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15년은 된 것 같은 네, 느낌인데. 저도 꽤 오래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그 붙어 있었어요. 반상회 참석하라고. 아파트는 아직은 반상회가 좀 있죠. 아파트끼리는 어. 주택은 사라진 지가 꽤 돼요. 아파트도 그래요? 별로 없어요. 아파트도 네. 요즘엔 없더라고요. 예. 최근 들어서 약간 마을 공동체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특정 몇몇 자치구들은 반상회를 부활하겠다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아, 좋네요. 네. 뭐 그런 직책을 하는 사람이 아파트에 계신 데도 있죠. 뭐 커뮤니티 플래너. 커뮤니티 플래너. 네. 네. 근데 또 하나 또 재미난 사실은 제가 마을 이곳저곳을 좀 요즘 많이 들쑤시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그래요. 제가 되게 궁금한 사람이었나 봐요. 한 번은 이제 마을 신문 전달하러 처음으로 방문 드린 거죠. 그랬더니만 그 아랫집에 사는 그 총각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를 좀 아신대요. 큰아들 되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만 큰아들 공무원 아니었어? 뭐 어디 다니는 거 아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 쪽에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마을 일 때문에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래? 안 본 지 꽤 됐는데 이런 일을 하러 돌아다니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거 몇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마을 주민들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걸 그가 스스로 와서 뭔가를 해주기 전까지는 일체 반응을 좀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켜보고는 있는데 맞아요. 이야기하진 않는다. 그런 분들이 꽤 있죠. 네. 그렇죠. 경계의 눈빛으로. 맞아요. 근데 그 경계가 어느 순간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에피소드 얘기해 드릴까요? 네네. 제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이제 이건 광고이기도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자비로 지금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부담이 좀 많이 돼요.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솜사탕 기계를 2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더 했어요? 네, 2대입니다. 한 대는 알고 있었는데 한 대 가지고는 이제 렌탈이 원활하지 않아서 2대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도봉구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공익적 목적이라면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솜사탕 기계를. 네. 이렇게 뭐 슬러시 기계도 산다더니. 재료만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솜사탕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잖아요. 아이들, 어른들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솜사탕에 대한 반응이나 아니면 이미지는 꽤 좋았어요. 근데 다음번 행사 때는 솜사탕이 아니라 감자하고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놀이터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무도 그걸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못 탔을까봐. 맞아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먼저 주니까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약 탄 거죠? 저 재워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에 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솜사탕에 관해서는 상당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감자나 옥수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그때 좀 의아스럽긴 했는데 우리 주민들 지역에 있는 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이 요렇게 약간 의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인상 보고 그런 거 아닌가?
아, 솜사탕도 이 얼굴로 했어요. 네. 말씀하실 때 도입은 자비로 운영해서 어려움이 있어서로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솜사탕 2개를 기계를 2개를 구입했다. 근데 무료로 빌려준다. 공익적 목적이에요. 공익적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땐 돈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알겠습니다. 뭐 공익적 목적까지는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근희님 뭐 말씀하시려고? 아니 진짜 힘들다 그랬는데 잠깐만 이것처럼 힘들어가지고 솜사탕 기계 하나 더 샀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무료로 빌려줘요. 근데 이제 자원은 망가질 때까지 이런 기계 같은 거는 망가질 때까지 나눠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예. 그걸 아끼고 가지고 있을 필요는 분명히 그렇죠. 없다고 봅니다. 공유 경제. 그렇죠. 네.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 그럼. 저희 집에 캠핑 장비도 여기저기 다 분배돼 있어서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서 소통이 안 되고 지금 머물러 있는 것들이 몇 개 됩니다. 네. 곧 돌려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40대 남자들이 마을에서 노는 거, 네, 마을에서 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백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재미나게 놀 수 있느냐,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노느냐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뭐 주말이라도 동네에서 같이 애랑 애 돌보면서도 놀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부모들도 있을 거고 아버지들도 있을 거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뭔가 지내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멀리 가지 않고 동네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건데 방법들을 잘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뭐 가볼 만한 곳, 뭐 놀 만한 거리, 뭐 좋은 모임 이런 것들을 뭐 참여하고 계시거나 알고 계신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6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임종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철도 공무원 출신이셨는데 정년퇴직을 하시고 근 한 10년 동안을 또 사기업 업체에 또 들어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과로로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임종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평생을 하실 수 있었던 것들을 따져보면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술을 좀 즐기시는 거, 어머니하고 여행 다니시는 거, 요 세 가지셨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하고 같이 공유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영화를 한 편 본 것이 유일한 아버지하고 추억이거든요. 그것도 어느 날 느닷없이 아버지가 야, 짐 싸봐 하면서 시내로 나가가지고 영화를 한 편 같이 봤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네. 그 아버지하고 느꼈던 그런 일과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일에만 머물러 계시고 가정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가장의 역할을 잘 못하셨는지를 한번 따지고 보면 저 나름대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버지하고 어떻게 가깝게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도 네. 있는 거지만 문제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쉴 때 어떻게 쉬어야지 잘 쉬는지에 대해서 연구나 아니면 고민을 해보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역에 들어와서 마을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할 때 저 친구 돈이 어디서 나서 저런 일을 하는 거지? 라든가 또는 저 친구 저런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줄까? 라든가 또는 저걸 왜 해? 좀 귀찮게 저런 일을 왜 나서서 해? 왜 현수막을 걸어놓고 저런 식으로 광고를 할까? 라고 생각들을 해요. 하다못해 마을 도서관에 갔더니 거기 계신 분이 저한테 그래요. 왜 돈 안 되는 일에 이렇게 애를 쓰시냐고. 그분 역시도.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짜증이 확 솟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사랑했던 우리 아버지의 인생과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생각인 거죠. 우리 아버지가 못 살았다 아니면 가장의 역할을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나름대로 즐겁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을 방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저는 아버지처럼 그렇게는 가고 싶지 않다는 게 제 마음에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 일도 생산적입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오해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당신은 왜 이런 경험을 가지려고 해? 그건 필요 이상의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좀 달리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꾸준하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신의 인생이 재미없다면 최소한 저한테라도 오세요.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거를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죠? 해보니까 알겠어요.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마을기업 사무소를 낼 때까지만 해도 이거 일종의 방어책 아닌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빈둥빈둥 되는 모습을 억지로 연출하고 감추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해보니까 나름대로 의미만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저는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 다음 날이 다르게 뭔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폄하받을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단지 똑같은 사람이 걸어가는 방식보다는 돌아가고 뒤돌아보고 옆으로 걸어가 보고 때로는 쉬었다 가고 이러는 것뿐이지 절대 비생산적인 일을 하진 않는다. 네. 다시 저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늘 이래요. 어떻게 놀고 있는지 네. 네. 그에 대해서 뭐 방법이나 가볼 만한 곳이나 네. 뭐 재밌는 사람들이나 모임이나 이런 얘기들 경험하시고 계시거나 알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떡을 배달하면 갈 때는 짐을 싣고 가지만 올 때는 빈차잖아요. 이럴 때 가령 저런 게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와 그 지역아동센터의 그 잉여 음식물들을 나눠주는 푸드뱅크가 있죠. 뭐 이런 거 연결해주는 서비스, 제가 자원봉사죠. 이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데 떡을 싣고 가서 배달해주고 오는 길에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들려서 푸드뱅크에 갈 일이 있으십니까? 갈 일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푸드뱅크에 가서 푸드뱅크 담당자하고 인사 한번 나누고요. 그래서 가져와서 지역 아동센터에 갖다 드리고 갖다 드리면 또 뭐 이거 자원봉사라 그랬는데 이게 제가 돈을 받거든요. 오 그래요? 예, 그 1회 500원씩 받아요. 몰랐네. 그 금액은 유료 봉사네요. 누가 책정한 거예요? 500원은? 500원은 제가 책정했죠. 서로 이제 네. 이해관계가 좀 맞았어요. 맞아서 이제 푸드뱅크 담당자랑? 푸드뱅크 담당자랑은 맞은 게 아니라 이제 예. 지역 아동센터 지역 네, 아동센터 담당자랑 맞은 거죠 이제. 좋네. 푸드뱅크까지 가긴 힘들고 저는 빈차로 돌아오기는 아깝고 네. 500원을 벌 수 있잖아요. 좋다. 요게 이제 자원봉사의 그 업그레이드 얼굴- 버전인가요? 유료 봉사지 유급 봉사. 유급 봉사인데 자원봉사의 탈을 쓴 돈벌이죠. 요런 게 이제 한 건에 아무도 500원 탐내지 벌어서?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재밌는 놀이인 거예요. 이제 저한테는 네. 요런 게 놀이를 하나의 조금 놀일 수 새롭게 있고. 생각하시는 네. 제가 이제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활동인데 요게 이제 마을 걷기. 네. 마을 걷기 이렇게 12달 한 달씩 계속 아, 건다. 예. 12달 마을 걷기인데 요런 게 이제 골목길을 마구마구 막 걸어요. 마구마구 걷는데 이제 요게 재밌는 게 이제 골목길을 걷다 보면 그 골목에서 이제 자기 삶에 이제 걸어왔던 길, 자기 삶의 궤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분명히 봅니다. 사람들이 걷다 보면. 요것도 아까 우리 시연님이 해보니까 안다 그러셨잖아요. 그 느낌 그거 느낌 아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만요. 저 뭐 뺏긴 것 같아요. 그 삶의 궤적을 보게 되는데 이 삶의 궤적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삶의 궤적을 보면서 지금의 현재 모습까지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역사이면서 이게 문화거든요. 고품격 문화놀이, 골목길 걷기. 도봉구에 골목길이 있어요? 골목길 찾아보면 많죠. 골목길 큰 길 우리가 주로 이제 출퇴근 많이 하니까 네. 큰 길 위주, 자기네 집에서 나와서 큰 길 위주로 걷는데 그 안 가봤던 길 이면 도로로 이제 접어들어서 뭐 한 5분만 골목 5분 말고 5분만? 5분 정도만 자기가 몰랐던 길로 접어들어가면 네. 바로 골목길이 나옵니다. 어디든. 어디든. 예. 뭐 저기 뭐. 시연님이 계시는 꽃동네가 꽃동네도 그렇고요. 골목길 많은 예. 동네고요.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제 좀 보기 힘든데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서 5분만 우리 나가시면 녹음하고 있는 요 창호동 요 주변도 예, 다 예. 골목길이죠. 이 골목길을 걷다 예. 보면 사실은 우리 어렸을 적에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골목길이 더 많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 삶의 궤적을
어느 정도 과거가 좀 보여요. 과거에 나는 아파트에 살지 않았고 이런 골목길에서 뛰어놓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런 점 그리고 저 집은 정말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런 낡은 집이네 이런 거 아니면 아파트 단지로 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인가 이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런 생각의 다리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노는 건데 굉장히 예, 어려운 노는 것 건데, 같은데. 예, 네. 노는 건데. 너무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삶의 궤적이 묻어 나오면서 현재까지 보게 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놀이이면서 문화인데 골목길 걷기 정말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고품격 놀이 문화다. 요런 게 40대 아저씨들의 한 가지 놀이일 수 있는 거죠. 예. 네. 혹시 그 놀이에 참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시부터 걷는데요. 여기 어떻게 연락하면 연락 되죠? 주세요. 개인 번호. 개인 번호 말씀드려도 되나요, 여기도? 네. 왜 안 돼요? 제 거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성 회원 원합니다. 네.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김시연 전화번호 010-2863-3719. 자기 번호를 핸드폰 보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고. 네. 이제 010 중국에서 전화가 2863-3719 전화 주십시오. 회비는 별도 회비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같이 걸으시는군요. 네. 예. 네. 같은 회원이에요. 네. 난 저기서 같이 안 놀아요. 네. 그리고 아까 유료 봉사 예. 그거 좀 확장해서 유료 봉사단을 꾸리실 생각은 없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괜히 그냥 아무렇게나 자전거 타지 말고 뚝섬 가지 말고 우리 시연님 좋죠. 밤마다 뚝섬 가시는데 뚝섬 네. 가시지 마시고 지역아동센터 순회 푸드뱅크와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는 자전거 코스를 딱 개발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활동들이 말씀하신 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냥 들깨 마냥 쏟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의미를 갖고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거고 그게 건강의 목적도 있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더욱 더 좋은 거죠. 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 커뮤니티가 지금 있는데 네, 네. 이름은 또 도발이에요. 도발이 네, 무슨 뜻이에요, 도발이?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네. 거예요. 도봉구 발발이. 네. 도봉구 발발이 이거 범죄 아니야? 도봉구 발발이 예전에 쓰시던 분들이 있는데 네이밍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발발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번호는 아까 알려드렸던 그 번호로 네.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같이 자전거 타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지금 모임. 올해부터 지난달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하나의 목적은 마을의 지도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동하는 동선에서 만나는 것들 거점들을 하나 그려서 마을 지도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있어요. 동사무소 가면 지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을 지도 말고 저희가 이제 거리나 동선을 따로 편집을 해서 만드는 마을 가볼 지도. 만한 곳, 그럴 수도 있고요. 도바리에서 추천하는 무슨 네. 음식점 이런 것도 하고. 좋습니다. 우리 근희님은 마을에서 잘 노는 방법. 예, 제가 좀 노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상을 보면 그렇게 많이 놀지는 않아요. 노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좀 전국적으로 놀죠. 마을에서 노는 것보다는 경주 가서 놀고. 제가 한 6년 올해로 6년 차 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도봉 문화기획단이라고 어린이날 행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양평에 간 적이 있었죠. 1박 2일 또 워크샵. 여기 계신 시연님도 가셨던 걸로 기억하고 물 속에 아주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뛰어나는 사진이 아직도 우리 제 컴퓨터에 잘 보관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밤새 기타 치고 놀고 막 그런 게 재밌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기타 모임을 만들자고 저 제안을 하셨어요. 네, 제안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10명은 모인다 하면 잘 되고 재밌을 것 같다. 저도 되게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 지난주에도 기타 쳤잖아요. 저 기타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좀 재밌겠다 생각해서 만들었죠. 기타 동아리 현사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같이 기타 모임 하자는 사람들은 다들 어디 간대 온데간데 사라지셨고 그래서 사람을 모집했는데 2명 정도가 모집이 됐어요. 그래도 단 사람한테 얘기했죠. 그래도 10명 모집한다니까 다음 주면
다음 주 오시겠지. 실제로 얘기해 보면 다음 주에 꼭 나갈게 그래요. 그거 뭐 기다리다가 왜 자꾸 소화를 하고 그래요? 엉덩이에서 냄새나 나요. 저 안 꼈어요? 갑자기 말을 안 해. 뭐야? 네. 그래가지고 한 주 두 주 기다려 이 사람들 바라보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 몇 분은 참석하셨는데 두세 주 참석하고 끝나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6년째 기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예, 기타 동아리 운영자. 예, 기타 동아리 제가 운영을 네네. 했죠. 왜 처음에 되게 힘들었냐면은 아무것도 못 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강습소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기타를 배우는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죠. 같이 난 재밌게 놀고 싶어서 한 건데 또 한 사람을 가르쳐 놓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또 사람이 또 들어와요. 그럼 또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놀고 있거나 막 그래요. 그리고 또 가르친 만큼 사람들의 실력을 쑥쑥 늘면 또 그 가르친 그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일주일 갔다 놓으면 콩나물에 물 분 그런 것처럼 그대로 다 흘려보내고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승질을 내고 싶은데 연세도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또 동네에 또 평판도 있는 나름 싸움은 이미지도 있는데 그거를 더 승질을 내서 다 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재밌게 하니까 좀 이기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냥 치고 싶으면 니들이 알아서 와. 나는 이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더니 오히려 그게 사람들이 또 그 같이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 공연도 하고 물론 수준 같은 경우는 좀 형편없었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꽤 마을에서 앵콜도 받고요. 앵콜도 받고 나는 또 애들은 자기는 정말 기타 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반응들이 막 올라오니까 지금은 이제 한 4년째, 5년째쯤 되면서 즐거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기차 치면서 목요일 저녁마다 모이는데요. 7시 반에 네네. 마을에서 창작소 2층 강당에서 모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는 7시 전화번호 알려드릴 필요 없습니다. 장소로 오시면 되니까. 네. 창호동 700-7번지 저녁 7시 반 목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네. 기타 동아리에 참여하실 기타 분. 동아리 현사라. 기타도 주나요? 회비도 있나요? 네, 회비는 있습니다. 네. 회비 있고요. 네, 그 기타를 주냐고 기타를 준 적이 있어요. 특정한 사람한테는 아이가 있었는데 저기 모 교실에서 잘한 아이예요. 자발적으로 와서 기타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기타 실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약간 흔들리는 기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잘하려고 설마 이렇게 열심히 할까 싶어서 너 어느 정도 수준에 진짜 열심히 하면 내 기타 준다. 그다음부터 내 기타에 되게 탐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인천에 있는 저 해양고등학교인가 어디 지금 가 있는 친구인데요. 거기가 이번 방학말에 와서 제 기타를 가지고 왔어요. 네, 일단 꽤 비싼 기타인데 그 수리까지 해줘서 갖다 줬어요. 근데 갖다 주면서 아깝다는 마음보다도 이 친구도 너무 좋아하고 나도 이 친구가 이렇게 성장한 게 너무 기뻐가지고 살짝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기타를 사시려고 준 거 아닌가요?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네. 그 40대 우리 놀거리를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아까 그 골목길 걷기, 마을 걷기를 고품격 놀이 문화라고 했잖아요. 예예.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 게 막 걷다 보면 네. 사실은 놀이 문화가 이렇게 눈에 띄질 않아요. 사실은 많이 띄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걷다가 저거 참 놀이 문화로서 아니면 문화로서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는데 써니님이 생각하는 무놀이 문화는 어떤 거? 놀이 문화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랄까? 사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람과 같이 노는 게 제일 재미있고 네. 그러면서 문화라는 게 이제 좀 그 뭔가 그 골목길을 걷다 느낀 것들 그 과거의 내 모습이 보이면서 네. 다시 현재의 내 모습도 보이고 예 삶의 궤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법정 스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 머리도 짧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쩌자고 지금. 뭔가 산은 산이고 예.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런.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걷기만 하지만 네네. 사실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뭔가가 있는 것. 그 예. 마을길 걷는 분들이 모두 써니님처럼 생각하면서 걷진 않죠. 모두 표현은 이렇게 하시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긴다. 왜냐하면
뭔가를 발견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놀이가 되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뭔가를 꼭 발견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죠. 저건 놀이라기보다는 저 영성 체험에 가깝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 그 뭐 제주 올레가 유명해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무슨 길 뭐 이렇게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 도봉구에서 가까이는 북한산 둘레길도 있고 네, 그렇죠. 올레갈래길도 네. 만들었죠. 방학이 뭐 이제 그게 이제 올레갈래길이 이제 뭐 시민단체 복지관 이런 곳들에서 같이 마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루트를 개발하고 계속 걷던 길에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한 길인 거죠. 네. 아까 저한테 놀이에 대해서 물어본 건가요? 내가 왜 이 자리만 앉으면 이렇게 방향들을 잃으시는 거야? 지금 저도 이제 회원이니까 덧붙이면 사실은 어떤 뜻한 바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하고 그러진 않죠. 마을길 걷기. 네, 마을길 걷기는 말 그대로 이 길을 그냥 걷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같이 약속한 그 행위의 하나예요.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분명히 이거를 그냥 제각각 걷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이드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이 골목길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거나 이 골목길 안에 있는 어떤 그 역사 인물이 여기서 살았다라는 거 그런 네.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는 이제 산길을 걷다 보면 산에서 만나는 야생초나 산 나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걷는 건 분명히 아닌데 중요한 건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또 걷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편안함과 휴식을 마을길을 걸으면서 얻는 것인데 그게 되게 흥미로운 건 그 행위 자체도 되게 편안하게 다가오는데 그 행위가 끝나고 나면 무엇인가 이거를 활용해서 또는 이런 경험을 이용해서 재생산하거나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 이것을 놀이라고 표현은 분명히 했지만 놀면서 놀이 안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네.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 마을을 가지고도 몇 번 이제 마을길 걷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대상을 학생층으로 내려가서 마을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초빙해서 저희 마을도 소개하면서 마을길 걷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걸어봤던 그 느낌을 아이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돼요. 네. 그 이유는 편안하게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얘네들은 편안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학습의 프로그램이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러면서 발전해 갈 거라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 또 이거를 발전해 나가고 무엇인가를 덧할 수 있다, 덧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네. 또 놀만한 곳이나 놀거리 이런 거 소개시켜 주실 거 있으세요? 저는 제 앞이 아주 굉장히 천혜의 아주 서울에서는 정말 좀처럼 만나기 힘든 천혜의 자연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침 일어나는 근희님 앞이? 예, 그렇죠. 집 예, 앞이? 쌍문동 근린공원. 아, 쌍문 근린공원. 네. 네, 아침 되면은 종달새 소리와 함께 아침을 시작. 요즘엔 좀 여름이 더워가지고 그렇지 네. 못하는데 한 봄이나 가을쯤 되면은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아침에는 종달새 소리, 뻐꾸기 소리 이런 게 들리고요. 밤에는 소쩍새 소리가 들려요. 네. 새벽에 한 2시인가에 왜 잠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잠이 안 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소쩍새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소쩍새와 관련된 뭐 국어책이 뭐 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엄마야 누나야. 아니 소쩍궁인가? 소쩍궁인가? 어쨌든 그 소쩍새 들으면서 굉장히 또 그 옛날 생각도 나고요. 뭐 그런 거 있고 그게 또 쌍문동 근린공원이 새심천부터 시작해서 또 이게 각자 이름이 달라요. 이 건너면서 이제 또 그 방학동인데 쌍문동 근린공원 끝은 방학동이고 계속 그러면서 쌍문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방학동으로 나오는 아주 요상한 구조인데 그 길을 따라다 보면은 그 보이는 나무들도 좀 다르고요. 나무들도 다르고 심어져 있는 나무도 다르고 또 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6월쯤면은 밤나무 냄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밤을 딸 수 있는 그런 것도 올 거야. 네, 근린공원에 가서 밤을 아무나 따도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알 수 없어요. 나무를 흔들어서 따는 거는 불법이고요. 네. 아, 떨어져 있는 밤을 줍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군요. 가로수에 있는 은행 줍는 거가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니 줍는 거는 줍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요? 떨어뜨리고 근데 강제로 하는 게 어머님들이 이게 문제죠. 작대기로 막 네, 후드럽게 그건 불법이에요. 네. 거기에서는 다른 그 나무 그 은행들이 정말 좋은 걸까 생각도 들어요. 그 매연이 많이 묻어나 있을 텐데. 네, 일단 밤은 밤은 줍는 떨어져 거긴 있는 해요. 걸로 네. 줍는 걸로. 줍는 걸로 하고요. 네. 달려 있는 거 떼면 안 됩니다. 네. 아 그 생각난 놀이터가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음. 아 요새 마을 북카페가 많이 생겼잖아요. 아, 네. 예, 마을 북카페. 아까 제가 제일 재밌는 놀이가 이제 사람 만나는 놀이라 그랬는데 마을 북카페에 가면 그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매니저들이 있는데 그 40대 아저씨들이 퇴근하고 들리기 좋은 곳으로 마을 북카페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퇴근하고 가면 문이 닫혀 있는 북카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이 닫혀 있는 데도 있지만 네. 찾아보면 뭐 한 9시까지는 하는 곳도 있거든요. 네, 분명히. 네. 예. 뭐 사실 북카페가 요즘 대세인가 봐요. 저희 마을에도 북카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마을에 공익적으로 생긴 북카페 5군데 말고도 마을 안에 있는 북카페들이 또 많아요. 예, 많이 네. 있어요. 그래서 어디 북카페가 됐든 쉼터로서는 최적이지 않을까. 북카페는 술을 안 팔잖아요. 아 정말이에요? 어. 그거 새로운 사실이네요. 아, 술이 없어도 네. 재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카페는 술을 파는 곳이었거든요. 아, 예, 커피숍이라고 했죠. 커피숍은 방배동 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밤부든 카페 거리 드러나네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놀거리 얘기할 때는 예. 다들 축축 처져 있더니만 방금 전에 술 방배동 카페 거기가 거리는 마을이었네. 그냥 네. 역시 40대는 술로 하면 안 돼. 예. 네. 처음에 카페를 가면 좀 어색해서 이렇게 매니저님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뭐 한 3번 정도 네. 가면 뭐 자연스럽게 예.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품격 놀이 문화로서 이렇게 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매니저들에게 이제 말을 막 거신다는 거잖아요. 아, 한 3번 가면 매니저가 먼저 말을 걸죠. 아, 그래요? 예. 써니님의 뭐 독특한 외모나 좀 뭐 그게 이런 것 한몫했을 때문에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전혀 연고가 없는 분이 그냥 3번 간다 그래서 매니저랑 그렇게 수다를 떨거나 그러긴 어려운 3번 것 가면 같은데요. 안면을 트고 네. 이제 외모만 봤을 때는 쉽게 말 걸기 어려운 인상입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요? 그건 뭐 다양하죠. 뭐 사실은 뭐 처음엔 진짜 안부 인사 정도로 시작해서요. 거의 3번 정도 가면 그게 가능해져요. 네. 그리고 한 이제 놀이터로 그 자기가 놀이터로 이제 인식을 하고 뭐 10번 정도 가게 되면 좀 자연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죠. 북카페잖아요. 북카페니까 책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 좀 이상하다.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 지금. 근데 이제 자꾸만 북카페를 모델이 거의 비슷하죠. 북카페가 갖고 있는 모델의 기능은 책이 있고요, 음료를 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매니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화를 약간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열린 구조 정도인데 사실은 북카페에 대한 인식은 저는 좀 약간 달라요. 북카페는 원래 이제 그렇게 사람이 가서 쉼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정보도 서로 교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써니님은 그런 것으로 좀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더 가면 북카페를 찾는 이유가 더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뭔가 거죠. 정보를 나누고 네. 네. 정보는 양쪽에서 줄 수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저희 북카페 얘기 오늘 조금 마을 카페, 북카페 말고 마을 카페 이야기도 하자고 제안해 주셨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고 나서 지난 방송을 들으셨던 분 한 분 전화 연결해서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고 하겠습니다. 떨리는데요.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
돈 많이 틀렸는데 끊으면 짜증 낼까 봐. 여러분, 9월 7일 저녁 바쁘세요? 도봉구 마을미디어 교실 공개 방송이 열려요. 토요일 저녁 소파에 파묻혀 TV만 보시는 분 일어나 나오세요. 이게 무도보다 훨씬 재밌어요. 느낌 아니까. 9월 7일 저녁 5시 도봉 어린이 문화정보센터로 모실게요. 우리 시원한 초가을 저녁 바람이나 쐴까요? 이제 저가 폰 안 나온다며. 다 LTE 폰으로만 찍어낸다며. 몰라. 휴대폰은 나와. 폴더폰? 폴더잖아, 폴더. 안 받으시는 걸로. 스마트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삼김시대 녹음 중이거든요. 네, 저는 아. 놀이 아빠입니다. 예, 요즘에 한창 듣고 있는 그 삼김시대,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연결했는데요. 우리 마을에 살고 계신 홍 땡땡님 실명을 밝혀도 되지 않나요? 저 홍땡땡이 아니고요. 네. 금잔디거든요. 금잔디. 이분 방송 좀 아시네. 다짜 역시. 금잔디는. 홍땡땡은 거기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금잔디 없이 언제까지 방송하실 건가요? 우리 F폰가? 그러면 여기. 그러면은 금잔디 40대 넘어가서 50대 가시기 전에 방송 한번 나오시죠. 곧 50이잖아요. 곧 50. 여보세요. 네. 근데 어쨌든 삼김시대 너무 재밌어요. 네. 특별히 어떤 분이 제일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이야기가 가장? 다른 분들이 끼치실 텐데 네. 그래도 필수 없이 밝혀야죠. 네. 네, 예상이 팀이. 됩니다. 누구 말씀하실지. 여기 각자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왼쪽부터. 네. 네. 예, 떡봉긴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연입니다. 네, 전 양반긴 근입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우리 써니님 마이크 꺼놓고 있었어요. 다시. 안녕하세요. 떡봉김 써니입니다. 네. 네, 선생님 반가워요. 네. 네. 세 분. 네. 목소리가 떡볶이 요즘에 김이 새지는 않죠? 김 잘 안 세고 제가 잘 소통 잘 시키고 있습니다. 네, 진짜 뵈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가장 재밌게 방송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김님, 네, 사인 부탁드려요. 정확히 못 들려서 잘 안 들렸어요. 내친김. 아, 내 내친김. 친김은 그럴 줄 알았어. 영광이에요. 300번 네, 선물 사인 남자. 하나 네, 부탁드리고요. 사인. 네. 알겠습니다. 2장 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방송을 2번 다 들으셨다고요? 네, 네. 네.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출연하셨으니까 목소리가. 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세 번째니까. 네. 네. 혹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나요? 그 써니님의 그 교태스러운 목소리로 여성 호르몬 운운하던 교미도 나죠, 교미. 그리고 억지스럽게 막 자꾸 치고 들어오는 느낌 아니까 하던 네. 요즘에 네. 시간 많으신가 봐요. 우리 김장진님. 이렇게 열독하시고 한 2-3번씩 들으셔야지 이 정도 피드백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언제나 부분이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데 꽤 방송이 길더라고요. 네. 네. 사실은 한 방에 못했어요. 나눠 들으시는구나. 그렇죠. 네. 너무 길긴 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여러 번 복습은 안 했는데 그 방송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이고. 혹시 우리 이제는 삼김시대를 추천하실 만한 분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누구에게 같이 듣자고 얘기하고 싶은 분? 삼김시대를 먼저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미처 못 만든 그 민우회 동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분들이 애청자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죠. 김현순, 네. 김영님. 다 연로하신 분들이시네. 네, 김현순, 김용님. 그러면은 이제는 삼김시대 거기는 이제 곧 50대 편 이런 걸로
촬영하시는 아니 녹음하시는 상김씨랑 딱 걸로. 맞지 않나요? 김현순, 김영님 또 한 분 누구세요? 너무 멀리 가 계시는데 그분이 가장 연로하긴 한데 김인숙.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남성들만 나와서 방송하는 것에 뭐 호흡과 발맞추기 위해서 대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또 다른 삼김시대 방송이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내친김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뭐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 기대가 돼요. 저분한테도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풀어가실까 그런 게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어쩌면 남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재미나게 수다를 떠는지 남자들만의 수다를 엿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네.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여기 양반김 근희님은 지치던데 맨날 지쳐하시는데. 저는 한 반 정도는 정신줄 놓고 있어요. 뉴스를 바로 하셔서 네네, 보이는 마을 신문 지금도 하시랴 뭐 하시는 일이 많아서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저희가 방송 시간이 뭐 네. 길지 않아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계속 들어주셔서 기대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금잔디 홍땡땡님께는 저희 네. 이제는 삼김시대에서 마련한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기 여기 떡봉김님께서 뭐 준비하시겠죠. 뭐. 아, 네. 긴장했잖아요. 뭘 주시려나 하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우리 이렇게 애청자셨네요, 정말. 저는 그냥 정치적 수사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꼬박꼬박 꼼꼼하게 듣고 모니터링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납니다. 카톡에다가 대박 재밌다고 그냥 재밌다. 대박 재밌. 고맙습니다. 오늘 분발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게요. 분발해서 이어서 저희 마을 카페 이야기 아까 했어요. 최근에 뭐 써니님도 그렇고 우리 시연님도 그렇고 카페 많이 다니시고 뭐 그런다고 하시면서 이야기했는데 카페 얘기 조금 더 나누죠. 뭐 가시면 주로 어디 다니시는지 어떤 카페가 어떤 특색이 있는지 좀 좋은 점은 뭐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뭐 자주 애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뭐 떡봉김님이 카페 전문가시잖아요. 한 달에 20번 이상씩 가셨으니까. 네. 20번의 위궤양. 20번 가시고 위궤양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위궤양과 맞바꾼. 아 참. 예, 위궤양 유발인자 1위가 흡연, 2위가 커피? 소염제, 아 소염제. 예, 3위가 카페인입니다. 소염제는 왜요? 그 소염제를 먹게 되면요, 이 소염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를 말하는 건데요. 오와. 요거를 자주 먹게 되면 위를 보호하는 성분이 분비되는 걸 되게 억제합니다. 그래서 안 좋고요. 카페인 또한 마찬가지고요. 왜 드세요 그거를? 멀쩡해 보이시는 분이. 제가 겉모습하고 많이 달라요. 아, 지금 근육통이 좀 위궤양을 있으시구나. 일으키는 세 가지를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카페인을 끊었죠. 예. 카페인과 소염제를 끊었습니다. 소염제까지. 몸이 좀 괜찮아지신 거예요? 예, 많이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떡 예. 만드시는 것 때문에 약간 뭐 근육통이나 뭐 이런 그런 게 건 있는 없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장사 안 돼가지고 혹시 아내분이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 네. 카페를 워낙에 자주 가서 자주 마셨죠.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마을 카페 가는데 뭐 음. 세움 카페도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러면 갈 때마다 저도 간혹 가거든요. 때마다 있어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갈 네. 때마다 있어요. 그 중에서 콜라 이제 자주 무슨- 유행했던 네. 곳이 이제 세움 카페, 음. 빅 카페, 네. 그 다음에 좀 가끔 가는 곳이 행복한 이야기. 예. 네. 이번에 생긴. 예. 저 숲 쪽은 잘 안 가시나 그래도 보네. 아주 가끔 숲을 가고요. 네. 예. 아주 더 가끔 꿈도 가고요. 네. 그렇죠. 아직 시아 플러스는 못 가봤고. 네. 네. 어때요? 분위기는 다 비슷한가요? 아니요. 분위기는 다 달라요. 예. 분위기는 다 다른데 그 분위기가 이제 보통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있고요.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있고, 일단은 처음 보면 이제 외부 이미지. 외부 이미지가 살짝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맞아주는 매니저에 따라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냐에 이제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그 카페가
이제 저한테 와닿죠.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꼭 이렇게 뭐 경쟁을 유발한다거나 줄을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가장 편안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라고 여쭤봐도 될까요? 제일 자주 가는 곳이 가장 편안했던 곳이죠. 네. 세움 카페. 세움 카페. 네. 세움 카페는 아름다운 가게 방학점 2층에 있는 예예. 네, 휘핑크림이 빨리 녹는다는. 휘핑크림이 빨리 녹아요. 빨리 녹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그 휘핑크림이 이제 그 아질산 가스를 이용해서 전문 용어 많이 나오네. 예, 거품기로 저어준다는 건데 거품기로 저어주는 대신에 이제 가스를 이용해서 거품을 넣어주는 건데 이 가스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휘핑크림은 아예 빼버리면 되지 왜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속이 상했던 점이 있었어요. 왜 거품이 죽는데 그 여러 가지 단가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메뉴를 자주 이용하는 손님이 없을 경우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매출이 많지 않을 경우. 그런데 이제 휘핑크림이 주저앉는데 그 개선점을 사실은 개선점을 저는 요구했다기보다는 이거 왜 빨리 죽어요 그러면 그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랬던 거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왜 죽냐. 그 딱 간단하게 그거 먹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래서 가스를 못 갈았어. 그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뭐 그렇게 자주 갔는데 그 정도 직설적인 표현은 받아들일 수 있죠. 내가 한참 자주 갈 때는 나도 휘핑크림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근데 이제 40대 아저씨들이 휘핑크림 가지고 진짜 저는 휘핑크림을 너무 사랑해요. 카페인을 사랑한 남자, 예, 떡봉김 썬입니다. 휘핑크림 다 먹으면은 커피 다 마신 것 같아요. 아, 네. 말씀 맞죠. 네. 저도 세움 카페 자주 애용하는 편이고 혹시 외부에서 저희 도봉구 사람 말고 외부에서 모르는 분들이 뭐 저를 만나러 올 때 방학역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세움 카페로 오시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긴 책도 있고 네. 아래층에 별 아름다운 가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경도 하고 서로 시간이 안 맞아도 약간 그럴 수 있어서 오시라 그래서 만나는 편인데 가면은 그 뭐 커피도 저는 그 세움 카페는 장애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이 같이 운영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 특색이 사회적 있는 곳이고. 기업이구나. 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이고. 근데 커피를 저 지적 장애 청년들이 잘 내릴까?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꾸준한 훈련과 이런 걸로 굉장히 맛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쿠키랑 빵도 같이 이제 또 그런 청년들이 만드는 건데 너무 맛있어요. 특히 그 흥미로 만든 흥미식빵. 빵. 네. 그거는 뭐 예술이라고 저는 저희가 갈 때마다 이게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나오는데 맞아요. 꼭 사야 돼요. 예술이고 쿠키도 1,000원밖에 안 해요. 보통 1,500원, 2,000원 막 이렇게 하는데 싼데도 맛있고. 네.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네. 준비하고 온 지가. 예. 그건 꼭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교육 기간이 저희 바리스타 교육을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시험을 보기까지 걸려요, 시간이. 근데 6개월 이후에도 매장에서 훈련을 거의 한 1년 정도를 더 하거든요. 그 정도 하셔야지만 일반 손님을 적게 가는 데 있어서 균등한 서비스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대신 이제 거기에 추가로 더 많이 훈련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필요하셨겠지만 그것이 뭐 특별히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일반인하고는 다르다라고 이런 생각을 좀 떼어놓고 보셔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도 세움 카페를 자주 가는 편인데 아쉬운 게 좀 있죠. 세움 네. 카페가 사실은 이게 좋은 모델이잖아요. 좋은 선례이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도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사회 진출을 할 때 나도 저런 쪽으로도 진출이 가능할까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인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홍보나 아니면 교육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제반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 뭐 그 안에서는 아카데미 과정도 있고 체험하는 과정도 있긴 한데 그걸 상업적 콘텐츠나 아니면 이렇게 좀 지역에 환원하는 콘텐츠로 만들어졌으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을 기업 사무소에서 컨설팅하고 해야 되는 문제. 그렇죠. 거죠? 네. 제가 한동안은 이제 장애 친구들의 관심이 있어서 장애인 활동보조원도 신청을 해서 활동을 좀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는 건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을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울타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깨는데 도봉구에 한 두어 군데 좋은 모델이 있죠. 하나가 세움 카페고 또 하나는 구청 앞에 있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그 재활용 물건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이번에 후원받아서 구딜 스토어. 스토어. 맞아요. 새로 구딜 크게 생긴. 거기도 네.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물건을 파는 이제 판매 사원으로 그 등록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염광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도 지적장애 네네 영광교회 안에 있는 네 1층에 있는 그런 활동들은 이름만 사회적 기업으로 타이틀을 붙여줄 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생겨서 또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카페 아까 종종 가신다는 행복한 이야기 얘기도 예, 예. 좀 네. 거기는 몫이 너무 좋아서요. 네. 목이 어디 있죠? 길목이 좋다. 상당히 네. 좋죠. 예, 예. 창동역 1번 출구 앞쪽이 바로 위치해 있죠. 예전 푸드마켓을 하던 곳인데 좀 더 넓혀서 사용을 1번 출구 아래 그죠? 네, 네. 예. 내려와서 바로 뒤로 돌아가서 네. 네, 커피를 마시면서 전철의 진동도 느낄 수 있고요. 탁 트인 전망도 있죠. 편리한 주차 시설. 주차 시설이 편리하진 않던데. 그 앞에 큰 주차장이잖아요. 공영 주차장이 하나 있긴 있네요. 네, 네. 네, 옆에. 그 앞에 아, 큰 주차장 아,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는데 아기 때문에 차를 갖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도 주차 공간이 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매번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네. 저희는 집이 이쪽 그 하나로마트 쪽이 아니고 이마트 쪽 있잖아요. 그 1호선을 경계로 서편 그죠? 아, 예. 저희 도봉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흠이죠, 숙제 흠. 중에 하나인데 그 1호선 때문에 1호선으로 좌우가 동서가 갈라지는 그래서 국경 있죠, 국경. 국경. 그래서 유모차를 유모차로 끌고 갈 넘기는 때는 힘들겠네요. 정말 네.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예전에 계단이라. 아이가 없을 때는 네 계단인데 차라리 자전거는 편한데. 그 자전거는 가운데 자전거는 그 가는데 레일이 유모차가 있잖아요. 어렵게 돼 약간의 있어요. 경사 레일이 네. 자전거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그 유모차를 아내랑 저랑 같이 들고선 이렇게 갔는데 그렇죠. 그거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네. 유모차의 왼쪽 앞바퀴와 왼쪽 뒷바퀴를 자전거 레일에 맞춰가지고 한쪽만 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 넘어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네. 또 위험하잖아요. 그것도 위험해요. 개선을 한번 제안해 봄직하네요. 네. 유모차 사이즈 정도가 중간 공간을 좀 이용해서 소음반할 수 있게끔. 그 굉장히 오랜 여러 선거나 뭐 이럴 때 나오는 정치인들의 공약인데 한 번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인 거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요, 길 가는 것도 굉장히 그죠. 어렵고 새로운 시선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보도블록도 유모차한테 너무 안 좋게 돼 있어요. 네, 한 10cm만 되는 턱도 굉장히 높게 느껴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5cm.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또 환승 구간은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다시 카페 얘기로 좀 들어가면 행복한 이야기 뭐 좋았던 점이나 뭐 최근에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그래도 카페 전문가이신 우리 마을 카페 전문가 써니님 매니저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 이미지를 보게 되죠. 외부 이미지를 보게 되고 네. 그 안에서 어떤 만남이 있는가. 맛이나 이런 건 안 보세요? 저는 맛은 보진 않아요. 양으로 승부합니다. 네, 제 앞에서 그래서 양 많은 거품, 거품. 양과 크림. 휘핑크림. 맛은 담보가 돼 있죠. 일단 그 마을 풋카페들이 좋은 콩을 쓰시더라고요. 공정무역, 그렇죠. 유기농, 이런 커피들을 쓰시니까 또 안에 있는 뭐 과자들 다 유기농 먹거리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맛은 안 보고요. 일단 그 세 가지 관점: 매니저와의 관계, 이미지, 내부 이미지, 외부 이미지도 있지만 내부 이미지도 있고요. 인테리어 뭐 이런 걸 인테리어, 보신다는 거죠. 예. 네. 아, 굉장히 깔끔합니다. 우리 써니.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넓기 때문에 뭐 자리가 없을 때가 없고요. 자리가 한 자리 없을 때도 정도는 항상 없고, 비어 있어요. 제가 주로. 갈 수 있는. 네. 가령 다른 카페, 뭐 빅카페 이런 데는 좀 좁잖아요. 좁아서 좋은 점이 있지만 좁지만 자리가 많죠. 자리가 없을 때도 있죠. 오, 그래요? 예. 오, 그건 되게 근데 이제 좁아서 안 좋은 카페 점은 비하 발언이세요 지금? 저는 지난번에 굉장히 빛 카페를 찬양하는 방송을 했어요. 네. 아주 뭐- 존경합니다. 좁은 유미옥 공간에 선생님. 이제 사랑해요. 세 명만 차 있어도 꽉 차 네. 보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그럴 때 이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점. 그분들이 담소를 나누고 계신데 내가 들어가면 좀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못 들어가는 점도 있죠. 빛 카페가. 예. 네네. 그러고 보니까는 카페를 하나 빼먹었네요. 도깨비 방도 카페 기능이 있네요. 그렇네요. 네. 예, 여름엔 조금 덥긴 하지만 예. 그래서 행복한 카페로 다시 돌아가면 행복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네. 네. 돌아가면 카페 분위기 좋고요. 목 좋고요. 매니저 친절하시고요. 네. 알아봐 주시고 인사 나눠 주시고 눈 인사 해 주시고요. 네. 아주 커피 마시고요.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시죠. 만남만 하시면 되겠네요. 예? 만남만. 만남 이제 저하고의 만남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요 세 가지가 이제 잘 맞춰지면 카페로서는 이제 삼위일체다. 네.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좋네요. 만남인데 동네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만남이 되겠죠. 저희 40대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할 때는 그 의미 있는 만남이라 이제 그 40대가 사실 그렇잖아요. 내 정체성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도대체 어디에 내 정체성이 있는지 다시 찾는 시기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뭘 하고 산 걸까? 그래서 다시 내 정체성을 찾는데 그걸 이제 재미있게 찾는 놀이인데 그런 만남 안에서 내 정체성이 찾아지는가? 이런 게 일관성이 있네요. 예. 길을 걸으면서도 자기를 찾고 예. 카페를 보면서 찾고 구도자. 네, 네, 구도자잖아요. 그래서 네. 머리를 자르시는군요. 제가 좀 깨달음을 얻게 되면 다 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빼먹은 데가 있어요. 어디요? 나름 커뮤니티 카페를 지향했던 네. 나무야. 그렇지요. 나무야. 나무야. 오 네네. 투리 앤 투리 영어로 하면 약간 이제 좀 질적으로 다른 게 이제 다른 북카페들은 서울시나 자치구 도봉구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세팅하고 이런 공간이고 나무야는 이제 그런 지원을 받은 거 없이 세움 카페도 네, 한 마찬가지죠. 거죠. 네. 세움 카페도 북카페 그런 세움 카페 운영비를 지원받잖아요. 마을 기업으로 인건비를 다 지원받고 마을 있는 기업으로 상황이고, 받았죠. 네. 그렇죠. 도깨비방도 마찬가지고 공간을 내는데 그런 거고 아까 말씀 행복한 이야기, 씨앗 플러스 빛, 숲 뭐 다 그런 거고 나무야는 그런 지원 없이 민간에서 이제 같이 만든 거죠. 네. 좀 다르긴 하네요. 다르긴 해더라도 네. 또 한번 좀 언급은 해줘야 될 것 아, 같아요. 네네. 요즘에는 상시적으로 문을 열진 않아서 문을 굉장히 드물게 열죠. 네. 근데 조만간 새롭게 이제 뭐 리뉴얼을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정도 제가 최근에 들은 것 같아요. 저그 얘기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마을 카페들은 술을 리 없는데 그 공간은 이제 술이 있었던 공간이라 그래도 좀 차별성을 갖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애초에는 금연 공간이었는데 몇몇 사람에서는 그 안에서도 흡연을 하기도 하고 네. 좀 안타까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게 새롭게 시작한다니까 벌써 한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공간이 이게 딱 흔치가 않거든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인테리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인테리어, 그렇죠. 뭐 이게 워낙 개인의 돈을 털어서 사재를 털어서 하다 보니까 전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카페 또 좀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행복한 이야기는 예전에 도봉엔에서 그 네. 카페 특집을 한번 한 적 있었죠. 아, 네. 도봉인에서는 아, 이제 그러네요. 마을 카페가 지금처럼 마을 카페 정부의 시작하기 지원을 전이죠. 받는 네. 카페들이 나오기 전에 예. 이제 체인점 대형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카페가 아닌 말고 일반 제외하고. 뭐 이들이 이렇게 소소하게 운영하는 그런 카페들을 취재한 적이 있죠. 네. 그 카페들이 다 남아 있는가 궁금하네요. 저희가 도봉엔에서 취재해서 기사화했던 카페가 총 4군데였는데 그 중에 네. 한 군데는 문을 닫았어요. 아하. 나머지 3군데는 아직 있는 것 같고 네, 한두 군데 정도는 조금 자리를 잘 잡아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군데는 조금 이제 좀 미진한데 저도 이제 잘 가지 않아서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고 음. 그곳은 뭐 그래도 근근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군데는 쌍문동의 그 쌍문역 말고 쌍문동 삼익세라믹 아파트 주변에 그 앞에 카페베네가 생긴 후에 바로 문을 닫았어요. 삼익세라믹 아파트 안에 있는 저런 그 단지 내에 상가에 있었던 네, 어딘지 알겠어요. 하루쉼표라는 네, 카페는 맞아요. 네, 젊은 여성 청년분께서
운영하셨었는데 바로 문을 닫더라고요. 저는 그 문 닫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네요. 이름도 참 예쁜데. 개인적으로 저도 절대갑 신분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방황을 좀 했죠. 방황을 하다가 무엇 하고 먹고 살지 고민 끝에 카페를 개업한 적이 있어요. 네. 했어요? 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말할 소문도 내용들이 없이. 별로 없습니다. 카페 이름이 어게인이었어요. 영어로 어게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이랍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던지시네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카페가 커뮤니티잖아요. 카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만 카페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칭 이제 이렇게 낮게 말하잖아요. 물 장사, 뭐 술 장사, 뭐 이렇게 낮게 말하는데 사실은 카페는 술과 물을 팔기 이전에 커뮤니티가 얼마만큼 잘 조성이 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저 나름대로는 조성이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여자 손님들이 저희 카페를 들락날락 하셨거든요. 어디였어요, 위치가? 신창동에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 카페가 사라지고 다른 분이 인수했다가 성인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성인 용품 파는 네. 성인 용품 그저 파는. 인테리어를 그 성인샵에 맞게 맞춰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고요. 상당히 개방적인 공간의 컨셉으로 맞춰져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커뮤니티가 잘못 조성이 되면 일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써니님께서 말씀하셨던 매니저, 저는 이제 이 매니저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시사해 보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어게인이라는 카페를 하면서 초창기 때는 손님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쉼을 제공할 수 있는 카페의 기능만을 고려를 해서 좀 불법적인 요소들을 많이 삭제를 했어요. 여성들에게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담배나 흡연을 좀 빼고, 그리고 12시 넘어서는 술도 팔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무한 리필, 뭐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최장 43잔을 드시고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커피를 리필을 그 일일이 셌어요. 11시에 들어오셔가지고 밤 12시 끝날 때쯤 나가셨는데 43잔을 43잔을 리필. 예. 혼자서. 가격 함께 돈은 그냥 3,000원. 한 잔 예, 가격. 그때 제가 이제 추구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상업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고 좀 여기를 자기 집처럼 이제 여기게 해드리는. 자기 집에서도 43잔은 안 마실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식사도 안 하시고. 문제는 일방화 된다라는 거죠. 그걸 당연히 여기는 거고 43잔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그 일방적인 그 태도는 더 거칠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심야에 영업을 하지 않는데 거의 11시 한 50분쯤 문 닫을 시간에 여성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술이 엄청나게 취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오늘 늦게까지 술을 한 잔 더 하시고 가시려고 문을 끊임없이 두들기시더라고요. 장장 1시간 동안을 그러시어서 저는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불만 꺼놓고 지금 그 안에 있었는데 감금 되신 겁니까? 감금. 그러네.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국정원 그러니까요. 여자 얼마 전에 그 분에 얼굴 대한 가리고 이야기 쓰고 있잖아요. 나오신 분. 뭐 그분은 그게 감금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감금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제가 없는 척하기 위해서 잠시 숨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방적화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는 거죠. 자기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매니저나 시설이나 이런 공간을 공유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저 매니저는 내가 돈을 줬으니까 함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이런 타성의 문화가 좀 있어서 그래서 결국엔 제가 카페를 좀 접었어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장사는 잘 됐는데. 장사는 꽤 됐죠. 네. 여성분들로 인해서. 근데 그것이 스트레스와 힘겨움으로 다가오니까 그만 좀 싸셨으면 좋겠어요. 소리 안 들려요. 네. 그냥 하던 거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북카페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선 한번 고려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 지금은 영리적인 목적이나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개선해볼까를 고민을 앞서 두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커뮤니티라는 거죠. 커뮤니티는
우리가 이렇게 제공할게 이용해서 쓰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무엇이고 이 공간에서 들려줄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잘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네. 점입니다. 자연스럽게 조금 뭐 좋았던 점 더 얘기하셔도 좋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뭐 북카페 전반적으로도 좋고 한두 군데를 뭐 짚어서 이야기하셔도 좋고 그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아쉬운 점이 하나 생각나네요. 그 요새 북카페가 뭐 생긴 건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카페들이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를 해요. 예. 네. 저는 이제 북카페가 이제 이벤트보다는 그 이벤트는 이제 일회성, 한시성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어떤 근데 이벤트를 하는데요? 뭐 어떤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행복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런 이벤트를 했죠. 얼마 전에 그 매장에 방문해서 소설 미실의 작가를 초청해서 아, 네네.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건 이벤트인 거예요. 행사, 예, 네. 행사.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한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한 이야기는 그런 좀 그 여성들이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예, 모임도 근데 이제 하는 뭐 그게 저는 이제 마을 북카페는 일회성, 한시성 이벤트보다는 좀 더 이제 일상적인 문화 공간으로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갔으면 하는 구체적으로 바람인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가령 그 미실의 작가보다는 물론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묘미를 살리고 계시겠죠. 살리고 계시겠는데 초기고 또 운영 초기고 근데 이제 지역 인사나 지역 뭐 차라리 지역에서 정말 생활하는 분 아니면 동네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주실 분들을 네. 뭐 이제 인력 풀을 좀 만들어서 상시적인 문화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이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그게 이제 이벤트보다는 그게 더 쉽지는 않은 일이죠.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초기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기는 진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바람이 있다 이 정도. 마을 북카페가 다른 북카페랑 달라야 하나요? 다른가요? 보시기 어떠세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 다르다고 봐요. 마을에 있는 카페와 마을의 북카페와 다르다라는 건 아니고 마을에 일반적으로 있는 카페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달라야 된다. 어떤 면에서? 전 개인적으로 북카페라고 하는 북이라는 뜻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해석을 해요. 책만을 뜻하지 않고 그 안에는 문화가 있고 또는 이제 정보가 있고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동네 안에 들어가 있을 땐 동네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동네 문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동네 사람의 삶이 그 안에 좀 있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기존의 카페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좀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다른 뭐 뭔가요? 수익성? 그렇죠. 수익성만 쫓는다는 건가? 네. 예. 원래는 이게 도서관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도서관 책 뭐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도서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책이라는 것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소통의 공간으로 확대를 시킨다 해서 이제 지금 대세인 카페로 전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카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번에 카페베네가 생기면서 건너편에 한 작은 카페가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또 이 커뮤니티 기능을 위해서 만든 북카페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행복한 이야기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들로 알고 있는 거고요. 공공의 자본이 이제 투자돼가지고 좀 더 이렇게 동네에서 되게 영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의 생계에 좀 어려움을 초래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 행복한 이야기는 좀 그런 부분인데 나머지는 좀 어렵죠. 사람이 없습니다. 운영이 어렵다. 네, 운영이 네, 되게 카페들이.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되게 예쁘게 만들었고 너무 좋은데 운영이
하지 않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건 관계가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 뭔가를 좀 시작하면 사람들이 오겠거니 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막연한 기대감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좀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으로 많이 갔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하나 보면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들이 좀 몇 개 있죠. 근데 거기는 좀 잘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오는 김에 하는 거. 좀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가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은 지금 빛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기보다는 좀 아이들 방과후 교실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방과후 교실과 또 새로운 영역이었죠. 그럼 중간 단계를 좀 밟지 못하고 만약 여기에서 주민 주부들이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주민이 모임들이 햇살 교실 그 외 시간에 계속 운영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발전 방향으로 북카페가 만들어졌으면은 과정들이 좀 이루어지잖아요. 이야기도 생기고. 근데 전혀 그런 준비 없이 방과후 교실이 운영하던 곳이 지하가 빗대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사람들이 먼저 관계를 우선 만들고 그 사람들의 열정들이나 아니면 그 욕구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어떤 사업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을 밟는 데서 좀 아쉬움들이 있고요. 우선적으로 또 행복한 이야기 그 이벤트 말씀하시는데 난 저는 그런 것들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게 뭐든지 지금 기획이라는 거는 그냥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많은 경험들이 쌓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 참 잘 갖춰져 있어요. 한번 어떤 거는 막 기획을 했는데 사람들이 없고 막 그러면은 막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안 좋은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조금 더 크게 나갈 수도 있고 작은 소소한 일상적인 사업도 있고 굉장히 많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안정화되게 사람들이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또 우리들이 그 애초에 취지가 잘 맞는지 찾아가는 과정으로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경쟁이 북카페가 하고 있는 경쟁의 방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콘텐츠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얘기를 좀 접고 아까 운영이 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다들 들리잖아요. 운영이 안 된다라는 건 상품의 경쟁성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랑 같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의 경쟁성이 있으려면 무엇인가 여기에 욕구나 사는 사람의 어떤 느낌을 좀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그럼 이거를 일반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판로로 개척해 놓은 시장과는 어떤 면에서 좀 달라져야 될까? 기존과 똑같은 경쟁은 사실은 실패하기 되게 쉽다.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조금 뭐 이건 나중에 이제 북카페에 가서 이제 다시 또 드릴 말씀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좀 약간 다른 경쟁의 방식이 좀 도입이 되면 지금 이미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이 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만이 어떻게 개선이 되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늦은 만큼 제대로 가려면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5개나 6개 정도 되는 도봉구의 그 공공의 지원을 받은 북카페들이 같이 협동조합으로 묶여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뭐 예전에 우리 써니님 말씀하셨듯이 공동 쿠폰 사용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서로 뭐 기술이나 이런 것도 학습도 같이 하고 교육도 같이 받고 접객이나 이런 거 뭐 이렇게 응대하는 것들도 같이 하고 행사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고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하면 그만큼 단가도 낮아질 거고 그런 방식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튼 급히 만들어진 곳들이 대부분이라 카페라는 공간이 약간 문화적으로 스토리가 있거나 맞아요. 그 약간 뭐 운영자 사장님이던 그 운영자 매니저던 그런 분들의 인생이 거기서 약간 반영되는 맛의 작은 카페들을 다는데 마을구 북카페 도봉구에 있는 것들 가보면 대체로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꽂혀 있고 약간 비슷한 분위기들이 연출되어 있어서 저는 의지적으로 여러 번 가는 편이에요. 외부의 손님들도 있고 그래서 뭐 가서 많이 다니는 편이긴 한데
그런 건 조금 아쉽다 이런 점이 있어요. 심지어 앞으로 이제 조성한 업체도 중복이 많이 네. 되죠. 앞으로 이제 그거는 그 북카페를 꾸준히 운영하실 분들이 가져야 할 숙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될 또 하나의 문화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여러분, 9월 7일 저녁 바쁘세요? 도봉구 마을미디어 교실 공개 방송이 열려요. 토요일 저녁 소파에 파묻혀 TV만 보시는 분 일어나 나오세요. 이게 무도보다 훨씬 재밌어요. 느낌 아니까. 9월 7일 저녁 5시 도봉 어린이 문화정보센터로 모실게요. 우리 시원한 초가을 저녁 바람이나 쐴까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뭐 오늘 이야기 나눈 거에 대한 마지막으로 총평들 한 마디씩 듣고 마칠까 합니다. 형부터 하세요. 여기서 바로 나이 드러나나요?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32? 지난주 45이었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 오늘 그 40대 남자들의 그 놀이와 그 놀이터 중에 하나인 마을 북카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놀이는 사람이 만나야 된다.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내 정체성이 그 안에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마을 북카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저 커피만 마시고 음료만 마시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카페의 정체성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북카페가 지금보다는 더 풍성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40대가 되고 나서 그동안 주변에 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역에 요즘 새롭게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비적인 건 분명히 아니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당신의 문제야 라고 예전에는 많이 벗어났다면 지금은 그 문제는 내 문제이기도 해. 또는 내가 해결해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요즘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문제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40대 삼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의 문제 함께 같이 공유해주는 그리고 고민해주는 40대 삼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청취자분들한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게 공간 사업으로서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문화적 콘텐츠로 얘기하다가 이제 그것들이 이제 카페를 나갔는데요. 저도 또 공간을 준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층을 뭘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고민하지 않고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카페예요. 네, 카페에 가면은 뭐가 될 것 같고 예전에도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한동안도 PC방이 광풍을 불었다가 이제 커피 쪽으로 넘어갔는데 한번 확 쏠림 있다가 쏠리면 또 쭉 빠지죠. 한번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그 유행으로서의 카페가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또 스토리 같은 경우도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고민과 또 여러 가지의 또 갈등 이것들이 이제 버무려져서 또 새로 만드는 건데 확실히 너무 쉬운 방법으로 가지 않았나 지금까지. 우리 북카페는 마을 북카페는 돈이 쑥 들어오니까 갑자기 배도 확 뛰었다가 물도 쑥 빠지니까 배는 지금 물에 뜨는 게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는 않느냐 그 형태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도봉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북카페가 좀 그렇게 좀 그런 서울시에서 조성된 북카페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공간 사업은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이고 또 거기에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지 그걸 좀 잘 준비를 해가지고요. 너무 쉽게 가려 하지 말고 함께 좀 적은 수라도 좀 계속 같이 이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거, 같이 만들었다는 거에 어떤 그런 동질감을 갖고 참여해
갖는 그런 공간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는 삼김 시대 방송을 함께 해주신 삼김 아 오늘 너무 점잖았던 것 같은데 네. 우리. 걱정되세요? 네 걱정돼요. 네, 뭘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뭐. 네. 네. 끝방송인가요? 삼김 청산. 김총산 아직 남았나요? 하나 남았어 하나. 자, 네, 다음 시간까지 또 잘 지내시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40대가 노는 법, 마을에서 노는 법, 뭐 약간 이야기를 풀다 마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재미난 사례나 재미나게 놀 수 있는 방법들 같이 공유하기로 하고요. 마을 카페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뭐 40대 다양한 분들이 카페에서 자녀들과 또 이야기 나누고, 부부간에도 이야기 나누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만남이 있는 그런 마을 카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는 삼김시대 청취할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iblog.com iblug.com에서 이제는 삼김시대 검색하시면 되고요.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에서 또 이제는 삼김시대 검색하시면 됩니다. 삼김 시대로 제가 검색을 했더니요. 네, 이 나와요? 방송이 제일 먼저 뜨던데요. 아, 그래요? 삼김시대? 네. 아, 다른 게 또 있어요? 구글에서 네. 보면은 맨 위에 이렇게 아, 뜨더라고요. 구글에서 제일 위로? 네. 네. 아, 네. 이제는 삼김시대. 네. 구글에서 제일 위로 밀어주는 네. 팟캐스트 방송. 밀려날지도 몰라요. 네, 곧 청산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삼김시대 방송은 도봉N 홈페이지에서도 같이 들으실 수 있고요. 도봉N.kr 보시면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 소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사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todoBongN@gmail.com todobongn@gmail.com으로 청취 의견 보내주세요. 오늘은 우리 근희님의 연주가 없었는데 다음 주에는 연습하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중간에 들어가는 거. 네, 저희가 중간에 녹음해가지고 오늘은 안 가져오셨으니까 다시 녹음해서 잘 안 들려드리도록 가져오고 하겠습니다. 또 연주가 나오는 아주 놀라운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이제는 삼김시대 세 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 목소리 오늘 변조 들어가. 안녕하세요. 내 친입이에요. 맹맹이지? 내 목소리보다 낫다니까. 난 지금 난 정말 내 목소리 가시게 쩔어가지고. 너 목소리 괜찮은데? 서태는 그래도 호기심 반으로 들을만했어. 둘째는 이건 쌩 양아치 같아. 나도 성대모사 가볼까? 나 옛날에 우리 묘리 선생님 목소리 흉내 잘 내는데. 배철섬교 배줬습니다. 배추밭엔 배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은 삼김시대. 이제는 삼김시대. 응? 이제는 이젠 삼김시대야. 네. 바보. 지금은 삼김시대. 마음.